안녕하세요. 육아지존 ABC 로스차일드입니다. 아이와 지내다 보면 이런 순간 많지 않으세요? 길을 가다 무릉덩이나 분수, 개울가를 보면 아이들은 늘 그곳으로 가고 싶어 하죠. 근데 그저께는 내가 또 가는데 이렇게 돌다리가 있어요. 그러면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7살짜리 아이야 보니까. 내가 거기서 이렇게 물놀이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엄마가 계속 안 돼, 물 더러워, 옷 젖어. 왜 우리는 아이의 물놀이를 막을까요? 젖으면 감기 걸릴까봐, 옷 버릴까봐, 아니면 우리도 그렇게 막혔던 기억이 있어서 아닐까요? 무의식은 받은 대로 되갚는다. 근데 그 한계가 어디서 오느냐? 자기가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의식은 받은 대로 되갚고 싶어해요. 내가 혼났던 방식 그대로 아이를 혼내고 싶어지고, 내가 포기했던 감정을 아이에게도 포기하게 만들고 싶어져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균형을 맞추려는 에너지의 작용이에요. 받은 만큼 주고 싶어지는 에너지의 균형 법칙. 내가 억눌렸다면 억누르고, 내가 혼났다면 혼내고 싶고, 내가 포기했다면 포기시키고 싶고, 하지만 그 순간 내 안의 과거가 지금을 집어삼키기 전에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스탑. 이 말을 하면 어떤 파장이 생길까? 그게 바로 차원을 바꾸는 틈이에요. 차원은 말이 아니라 반응이다. 차원은 관점에 따른 확장 공간이에요. 운명을 넘어설 수 있어야 돼. 엄마랑 나랑 관계는 운명적 관계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혈연은. 이걸 넘어서서 엄마와는 다르게 새로운 틈새를 만들어서 새로운 기운을 끼워 넣어가지고 변형을 시켜야 되는데, 이 차원의 반응은 나이가 몇 살인데 그거를 당장 나와. 특징은 퇴행 현상, 낮은 에너지를 잡아 점점 추락하게 됩니다. 3차원은 안 돼, 들어가지 마, 옷 젖어, 감기 걸려 등의 감정 차단. 상황만 무마하려 하고 아이의 욕구와 감정을 보지 못합니다. 4차원은 물놀이가 하고 싶었구나 하며 아이의 상태가 알아지고 감정이 공감됩니다. 5차원은 물놀이가 하고 싶었구나, 그런데 지금은 새로운 신발도 없고 옷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재미있는 물놀이를 할 수 있을까? 패턴이 인식되며 마음을 넘어 솔루션이 제공됩니다. 아이 스스로 방향을 찾을 수 있게 하죠. 이제 아이는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6차원, 우리 엄마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어떤 대답을 원할까? 하며 의식이 확장됩니다.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힘 있는 아이가 되는 거죠. 7차원 아이는 엄마, 우리 집에 가서 물놀이 할까? 이번 주말에 물놀이 하러 갈까? 솔루션을 낼 수 있게 되는 아이가 됩니다. 자신만의 창조의 파장이 생기죠. 육아는 이러한 차원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아이에게 무심코 한마디 던졌던 그 순간, 과연 나는 몇 차원에서 말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나는 어느 차원으로 아이를 초대하고 있었을까요? 물에 대해서, 이 본질에 대해서 그거를 경험을 해봐야 물이 어떻다는 거를 체감을 할 거 아니에요. 같이 가서 놀아주면 애가 더 풍요로워지지. 물이 어떻고, 물이 지금은 매돌이니까 차갑고, 뭐 이렇게 돌을 피해서 이렇게 가다가 물질기가 바뀌기도 하고, 이 파동에 대해서 얘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공부거리가 있는데, 고차원 반응일수록 아이의 자율성과 주도권이 살아납니다. 어릴 때 기억이 안 나오는 사람들은 그 트라우마예요. 그 트라우마가 세면은 그걸 감추고 필사적으로 쇼크가 너무 커가지고 그게 나오면 내가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속으로 처박아 놓고 거짓부렁으로 사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근데 이게 왜곡되면 어떻게 나와요? 남을 치고 질투하고 이렇게 한다고. 남을 잡아뜨리면서 이기려고 하는 거죠. 당당하게 자기가 앞서가지고 이게. 변화는 말이 아니라 파장의 실천이다. 많은 부모들은 말로 설명하려 해요. 이건 너를 위한 거야. 지금은 안 돼. 그런데 아이는 말이 아니라 파장을 받아요. 내가 감정을 멈추고, 내가 새로운 틈을 만들고, 내가 다르게 행동하는 그 순간, 아이는 달라진 에너지를 감지해요. 그게 바로 진짜 교육, 진짜 인파우링이에요. 말은 닿지 않아도 파장은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이것이죠. 내가 아이를 바꾸려 하지 마세요. 내가 변하면 아이는 반응해요. 나를 키우는 것이 진짜 육아입니다. 애들만 어떻게 하려고 그래.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데, 나부터 시작하는데 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가 돼야 애들이 돼요. 말 바꾸기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럼 난 어떻게 바뀌죠? 어떻게 내가 그 틈을 만들 수 있을까요? 감정이 너무 빨라요. 멈추고 싶어도 이미 말이 나가버려요. 그럴 때 필요한 건 에너지의 정화, 훈련을 통한 재패턴화, 몸이 기억하는 새로운 반응,
로아 스케일은 고차원 상태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는 무의식의 방해 요소들을 정화하고 몸을 이완된 상태로 만들어 더 높은 차원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육아의 핵심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을까? 를 기준으로 반응의 기술을 훈련하는 것이죠. 말이 아니라 존재의 진동수가 바뀌어야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주도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마지막 메시지, 내가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사실. 변화는, 훈련은, 정화는 내가 하겠다고 선택해야 작동합니다. 아이는 바꾸는 대상이 아니에요. 나의 의식이 움직일 때 아이는 그 파장을 그대로 따라옵니다. 내가 하겠다고 선택하는 순간 우주의 구조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존재가 파장을 남긴다. 사소한 물놀이 하나, 툭 내뱉은 한마디도 우리와 아이 사이에서 차원이 오고 가고 있어요. 그때 내가 집단 무의식의 반복을 선택할지 새로운 차원의 육아를 할지 그것이 아이의 미래를 만듭니다. 젠슨왕이 얼마나 훌륭한지 아시겠죠? 엔비디아 그거를 설립하고 그 고등학교 때 생활이 제가 얘기해줬잖아요. 압권이라. 그렇게 슬럼가에 조폭 같은 애들을 갖다가 공부로 제압을 해가지고 거기를 졸업을 했다라는 거. 근데 그 뒤에는 부모의 300대 육아가 받쳐줘요. 할 수 있나 보세요. 중국에서 가난하게 살았어요. 비행기 싸구로 집을 팔아야 했으니까. 미션을 클리어 했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보내줬으니까 그 결정을 한 건 300대 육아 지수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그 틈을 만든 사람이라면 아이도 당신도 더 이상 같은 차원에 머물지 않을 거예요. 변화는 내가 할 때만 작동합니다. 로아 스케일은 그런 당신을 지원합니다.